레이어 3, 리스트릭티드 IC 피드.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시장 분석이 아닌 자본시장의 가장 깊고 은밀한 층위, 즉 법과 규제, 그리고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기회를 다룹니다. 오늘의 대상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격이자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알려진 금단의 영역입니다. 바로 학교법인, 즉 대학재단의 주인은 과연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장의 수면 아래서 감지되고 있는 한양학원 재단의 위기 시그널을 통해 비영리 법인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자본 논리에 의해 해체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양증권 매각 뉴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양증권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꼬리입니다. 꼬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몸통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몸통, 한양학원이라는 거대한 비영리 재단이 왜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매매가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도대체 어떤 구조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지, 그 보이지 않는 설계 도면을 펼쳐볼 것입니다. 자, 이 딜 구조의 실제 무게중심은 교육 사업의 비전이나 대학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딜은 철저하게 과도한 레버리지가 초래한 파산 위기를 사회적 명예자산의 이전으로 틀어막는 고도의 채무, 권력 수합, depth for control 수합 구조입니다. 상황을 먼저 팩트 단위로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학원은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을 보유한 명문사학입니다. 하지만 그 재무제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교의 명성과는 전혀 다른 참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재단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건설사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PF 부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우발 채무가 발생했고, 그 빚의 보증을 섰거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재단 법인으로 그 불길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부도가 나면 청산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학은 다릅니다. 대학재단이 부도를 내면 교육부는 즉시 기존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합니다. 관선이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오너 일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학교의 경영권, 인사권, 그리고 그 가문이 누려온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딜의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오너 일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빚더미에 깔려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빚을 대신 갚게 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단 경영권 거래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주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 바뀔까요? 어떻게 큰돈이 오가고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거래를 지배하는 로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로직은 Donation as a Payment, 즉 대가성 기부금의 구조화입니다. 이 딜에는 인수대금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 발전 기금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이라는 명분을 사용합니다. 인수자는 재단 오너 개인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대신 부도 위기에 처한 학교법인 계좌로 막대한 현금을 송금합니다. 예를 들어 5천억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의 명목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숭고한 기여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실제 용도는 아주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양산업개발 우발채무 상환입니다. 즉 매수자는 학교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안고 있는 독성 부채를 사주는 것입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던 빚이 사라지는 것이니 사실상 개인의 채무를 탕감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의 흐름을 증여나 매매가 아닌 기부로 세탁하여 법망을 피하는 첫 번째 설계입니다. 두 번째 로직은 릴레이 이사 선임을 통한 지배력 이전입니다. 돈이 들어갔으니 이제 물건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학교에는 양도할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립학교법상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뽑고 예산을 승인하고 병원장을 임명합니다. 즉,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면 학교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기부금이 입금 확인되는 순간 기존 이사 A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기부자가 지명한 신임 이사 A-가 선임됩니다. 이어서 기존 이사 B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 B-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이사회의 구성원이 바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시차를 두고 진행하거나 혹은 교육부와 사전에 교감을 통해 재정 기여자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건전한 일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결국 이 딜은 자산 거래가 아니라 인사권 거래입니다. 세 번째 로직은 리스 해지 투 콜라터럴, 즉 인지를 잡는 담보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이면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돈을 5천억이나 넣었는데 오너가 마음을 바꿔서 이사 선임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걸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학교 사려고 돈 줬다고 자백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매우 정교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기부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사 한 명이 교체될 때마다 자금의 20%가 집행되는 식의 마일스톤 방식을 씁니다. 혹은 오너 일가의 다른 개인 자산이나 약점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인수자는 재단의 부채를 갚아주는 동시에 그 재단이 보유한 수익용 자산, 예를 들어 빌딩이나 토지 등의 운영권을 위탁받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만약 경영권 이전이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2중, 3중의 안전망을 치는 것이죠. 결국 이 구조는 인수자가 나는 교육의 뜻이 있다는 명분과 내러티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실 채권을 인수해 그 대가로 막대한 부동산과 사회적 권력을 취득하는 Distressed Asset Arbitrage의 전형입니다. 이제 이 거대하고 복잡한 딜의 구조를 해체했으니 이러한 접근법을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 차례입니다. 나는 5천억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구조를 보지 못하고 액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축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이크로 가버넌스 아르비트라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을 개인이나 소규모 신디케이트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겟을 재정해 하십시오. 상장된 주식, 번듯한 꼬마 빌딩은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투명해서 큰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대신 여러분 주변에 주인 없는 조직을 찾으십시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장학재단, 운영비가 없어서 문 닫기 직전인 비영리 사단법인, 회원이 줄어들어 관리비도 못 내는 소규모 동호회나 협회를 보십시오. 이들은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전형적인 에셋 리치, 캐시푸어 상태입니다. 이들은 건물을 팔고 싶어도 정관상 매각이 어렵거나 세금 문제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진입할 틈새입니다. 둘째, 매수하지 말고 구원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법인을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하면 문전박대당합니다. 대신 한양학원 딜처럼 접근하십시오. 재단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제 개인 자금으로 밀린 임대료와 운영비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단을 정상화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출연이고 인수가 아니라 봉사의 제스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입해야 할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인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의 부채만 해결해 줘도 그들은 여러분을 구세주로 볼 것입니다. 셋째, 통제권을 자산화하십시오. 일단 이사회에 진입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실질적인 운영권,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을 쥐게 되면 그때부터 그 법인의 유휴 자산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놀고 있는 재단 사무실을 내 개인 사업체의 공유 오피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협회가 가진 회원 DB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제휴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인의 명의로 정부 보조금 사업에 지원할 수 있거나 법인의 신용을 활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내 돈을 들여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가진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해서 그 건물을 내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세금을 부르지만 통제권은 현금 흐름을 부릅니다. 한양학원 딜에서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이 구조가 동네의 작은 비영리 법인 딜에서는 수천만 원 단위로 똑같이 작동합니다. 부채를 갚아주고 이사직을 얻어서 자산을 활용한다. 이 3단계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없이 태어난 사람이 기존의 자산가 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다리 중 하나입니다. 이 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한양대가 팔렸네, 말았네 하며 가십을 소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딜을 보며 저건 파산의 공포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거래 불가능한 권력을 거래 가능한 형태로 유동화시킨 고도의 금융 설계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PE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 피드, 엔드.